안녕하세요. 유닛 5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 이 동사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조동사입니다. 앞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조동사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조동사의 뉘앙스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때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독해가 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동사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공부하셔서 조동사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떤 조동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조동사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조동사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조동사는 크게 동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조동사. 동사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조동사는 동사의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동사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보조동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I play soccer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I can play soccer, I may play soccer, I must play soccer 이때마다 이 play라고 하는 의미 자체의 뉘앙스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동사가 붙음으로써 동사의 색깔이 좀 맛깔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이 동사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보조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특징은 생각보다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특징 같은 경우는 오류도 굉장히 친구들이 시험 볼 때 틀릴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실수도 많이 나옵니다.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빨간색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동사는 혼자서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조동사는 혼자서 동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보조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동사라던가 일반 동사랑 함께 쓰이면서 이 조동사의 어떤 동사 취급을 받지 조동사는 절대 혼자서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야, 가령 아까 앞에서 했던 예문 계속 이어서 한번 써볼게요. I can soccer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틀린 문장이죠. 자, 왜 그럴까요? 이 ca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 can play soccer 이렇게 동사를 함께 써가지고 조동사랑 지금 일반 동사가 만나가지고 한 번의 동사 취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동사는 절대 혼자서 쓸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 형태가 와야 됩니다. 조동사 뒤에 이 동사에 s를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이는 게 규칙입니다. 이건 전제 조건이고 규칙이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가령 She can has a job. 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좋아.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의 has.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문장이죠. 자, 왜 그럴까요? 이 has라고 하는 거는 물론 can이 없었다면 아주 좋은 문장이 될 수 있지만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can has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고쳐줘야 올바른 정답이 될까요? She can have 이렇게 동사의 원래 형태를 써야 맞는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조동사는 한 번만. 여기서 한 번만 쓰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연속해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he can, will have a job. 자, 이런 예문이 또 나오게 되면은 can이랑 will은 조동사가 두 번 반복됐죠. 조동사는 한 번만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he can, will have a job 이런 말은 없어요.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둘 중 한 번만. 조동사는 한 문장당 한 번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또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동사의 어떤 종류들이 있고 이 조동사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do, does, did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법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 do, does, did도 조동사입니다. 조동사고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동사냐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번호를 미리 달아놓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동사. 일반 동사를 부정문이나 때에 따라서 의문문,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조동사 do, does, did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이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당연하게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can buy can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I buy a computer. 자,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컴퓨터를 살 수 있다란 산다란 뜻이죠. 이거를 갖다가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buy 같은 경우는 do, not buy 이렇게 쓸 겁니다. 그쵸? 경우에 따라서 이 don't라고도 써도 상관없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buy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동사라는 겁니까? 일반 동사라는 거예요. 일반 동사는 부정어를 말할 때 not을 앞에 붙일 수가 없고 반드시 조동사와 함께 써야 됩니다. 그래서 do not buy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과거 시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써주시면 될까요? did not buy를 쓰면 되겠죠.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요. 자, 반면에 또 주어가 3인칭 동사인 경우에는 does not buy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요. 이거 여기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서도 쓸 수 있고, 자, 반면에 다른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she raises. 자, 이번에는 주어를 3인칭 단수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She raises her hand. 자, 이거를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려면은 raises라고 하는 동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 때 does라고 하는 조동사를 만들어서 써줍니다. 그래서 does she raise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죠? Does she raise her hand?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고요. 자, 또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did라는 표현의 어떤 조동사의 과거형을 또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어가 마찬가지로 1인칭, 2인칭 또는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일 경우에는 did가 아니라 조동사 뭘 쓸까요? do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우리가 do, does, did를 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do가 강조하는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강조를 쓸 때는 해석이 정말로라는 뉘앙스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잠깐 쉬었더니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나서 너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나 진짜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I really studied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I did study. 자, 어떤 뜻이죠? 나 정말로. 이 did는 study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나는 정말로 공부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과거를 studied라고 쓰지 않고 did 앞에 나오는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I did stud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I do study, she does study.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형태는 상황과 주어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does를 쓰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강조하는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do, does, did 확실하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will과 would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will은 여러분 친숙하죠. 우리 앞에서 시제를 공부하고 왔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will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will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쵸? 미래 시제. 제가 예문은 들지 않을게요. 앞에서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will 같은 경우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 의지. 어떤 주어가 의지를 드러낼 때 will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I will buy that. 나 저거 진짜 살 거야. 이렇게 의지를 드러낼 때 쓸 수 있고요.
자, would 같은 경우는 좀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would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과거의 시점, 과거의 시점의 미래입니다. 과거의 시점의 미래. 자, 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He said. 자, 그가 말했다. 이거 과거 시제인 거 아시겠죠? He said that he will study. 그가 공부할 거라고 말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말했던 시점은 과거인데 뒤에 문장이 미래죠. 시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will study라고 하지 않고 he would study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 would라고 하는 거는 시제를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앞에 시제가 과거니까 뒤에 시제도 미래적인 뉘앙스를 드러내지만 과거 시제로 would를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손한 표현이에요. 공손한 요청입니다.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고요.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Would you?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Would you do me a favor? 자,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Would you do me a favor?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 would의 의미 자체가 어떤 게 드러나 있습니까? 요청. 너 나한테 좀 호의를 좀 베풀어 줄래? 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이런 표현이거든요. Would you do me a favor?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 would의 의미 자체가 요청. 근데 그냥 요청이 아닙니다. 공손한, 다소 공손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존댓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will과 would가 좀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좀 감을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can으로 넘어올까요? 자, can과 could입니다. 자, 이 can과 could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뜻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먼저 이 ca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총 4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능력,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 능력.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때 이 능력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뉘앙스 자체가 능력을 드러낼 때 이 can 같은 경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은 be able to 동사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can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be able to 동사로 바뀔 때가 뭐뭐 할 수 있다는 능력적인 측면을 말할 때 바꿔 쓰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쉬운데요. 일단 두 번째 가능. 가능 같은 경우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일 때 can을 쓸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허락이에요. 자, 이 3번은 다시 쓸게요. 허락. 뭐뭐 해도 된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제 허락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요청의 의미가 있어요. Can you do me a favor? 아까 우리 would you do me a favor 배웠었죠? 요청 같은 경우는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물어봐도 요청, 뭐뭐 해줄래? 이렇게 쓸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could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can의 과거형 맞고요. can의 과거형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an의 과거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똑같이 왼쪽과 똑같이 능력, 가능성, 허락, 요청을 이제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can의 과거형으로만 알아두시지 마시고요. 이 could의 의미 자체는 좀 더 정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부탁이나 요청이나 허락을 할 때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조금 더 정중한 표현. 정중한 요청을 물어볼 때 이제 could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can의 과거형이자 조금 더 정중한 요청.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may랑 might로도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may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거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may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약한 추측. 이 약한 추측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성이 다소 희박한 추측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역시 허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허락, 허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약한 추측일 때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might라고 하는 표현이랑 좀 연계돼서 되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 may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might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이제 위에 can이랑 헷갈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랑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헷갈리냐면은 could도 can의 과거형이었으니까 might도 may의 과거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might 같은 경우는 may의 단순 과거형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약한 추측입니다. 자, 더 희박한 추측 표현이에요. 더 희박한 추측 표현이라는 거는 이 might의 뉘앙스 자체가 may랑 다르게 may도 약한 추측이야. 뭐뭐일지도 모른다. 근데 might는 야 진짜 내가 장담 못하는데 정말로 이럴 수도 있어. 굉장히 더 희박한 추측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might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오죠. 그럼 과거에 대해서 추측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표현이 존재하냐면은 참고해서 같이 알아두세요. may have pp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may have pp 같은 경우는 조동사, 이거 현재 완료 아니에요. 조동사 끝에 have 플러스 pp를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이거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 되겠죠? 그럼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라는 거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만큼 과거에 대해 추측하는데 굉장히 약한 희박한 추측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may에는 두 번째 뜻이 허가가 있었죠. 뭐뭐 해도 된다. 이거는 can이랑 똑같습니다. 뭐뭐 해도 된다. 그러면 might가 또 쓰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might가 또 쓰이게 되면은 똑같이 허가의 의미로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다 정도로 이제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must 가볼까요? 자, 이 must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must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당위성. 의무는 여기서 어떤 규칙, 법칙과 같은 그런 의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뭐뭐 해야 된다 이런 표현 있죠? 자, 두 번째 의미는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ay랑 좀 상관관계가 있죠. 강한 추측,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이럴 때 이제 강한 추측이라고 하는데 이 must의 의무일 경우에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은 have to 동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의무일 경우는요. 자, 그리고 의무는 우리가 해석 자체가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의무라고 합니다. 강한 추측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틀림없이. 뉘앙스입니다.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must고요. 이 must 같은 경우는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 바로 cannot 동사입니다. can't 동사. 이거 능력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 can 배우고 오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cannot 동사 같은 경우는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뭐뭐 일리가 없다. 이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뭐 일리가 없다. 추측성 관련돼서는 이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러면 선생님 must의 과거는 뭐죠? 자, 질문이 잘못됐어요. must의 과거가 뭐냐가 아니라 must가 추측의 표현인데 과거에 대한 추측은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의무 같은 경우는 have to 동사를 과거형일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죠? had to 동사로 쓰면 이거는 뭐로 볼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의무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추측인 경우에는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응용해 볼까요? must have pp를 써줘야 됩니다. 이 must have pp를 쓰게 되면은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입니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강한 추측이라는 건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 자체는 뭐뭐였음에, 뭐뭐였음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형이에요. 뭐뭐였음에 틀림 없다. 이렇게 쓸 때 쓰는 표현이 must have pp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과거형도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should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should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의무, 도덕적인 의무예요. 도덕적인 의무라는 거는 뭐뭐 하는 게 사람이라면 마땅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충고예요. 충고 표현. 너는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 should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나눠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도덕적인 의무나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 should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때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은 ought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ought to 동사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이 ough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정어를 만들 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ought not to. not의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not의 위치가 이 to 앞에 오게 되거든요. to의 앞에 오게 되니까 필기가 좀 안 좋죠? to의 앞에 붙게 된다. 그래서 부정어 만들 때 좀 유념하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ought to예요. 그리고 뜻은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쓰이는 게 should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had bette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had better 같은 경우는 여기에 씻지는 않았는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d better 동사입니다. 그리고 부정어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부정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had better not 동사. 자, 동사 앞에 not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뜻은 충고거든요. 뭐뭐 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 이제 had better 같은 경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중요한 게 상당히 많지만 모든 거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일단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used to랑 would로 가볼게요. 이 used to랑 would는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과거의 습관. 중요한 건 과거의 습관이에요. 과거에 예전에 그랬었다는 뜻이죠. 예전에 뉘앙스 자체가 예전에 뭐뭐 하곤 했다. 또는 뭐뭐이곤 했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바로 오늘따라 펜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뭐이곤 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used to랑 would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적어드릴게요. used to랑 would의 차이점도 중요한데 would 같은 경우는 이 상태 표현에 쓸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used to랑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혼동 가능성. 일단 첫 번째, be used to ing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be used to ing라는 표현은 used to랑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에 익숙하다.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 자, 그 다음 be used to 동사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런 수거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래서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used to랑 반드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조동사에 대한 간단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저랑 같이 이제 바로 구문 분석하면서 이 조동사의 해석을 좀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1번부터 100번까지 저랑 같이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문장 성분 분석보다는 좀 해석에 좀 집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81번. He can speak French, but he cannot write it. 여기서 he can speak 같은 경우는 그는 말할 수 있다. 프랑스어를. 자, 이 부분 통째로 동사 취급해 주시고 어떤 뉘앙스를 나타냅니까? 능력.
능력적인 의미가 있죠. 그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쓸 수 없다. 이것도 뭐죠? 마찬가지로 능력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 자, 82번으로 오세요. I will be able to arrive there on time. 자, 우리 조동사는 문장에서 한 번만 쓸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등장해서 can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can 대신에 뭘 쓴 거죠? be able to라는 뉘앙스를 쓴 겁니다. 그럼 be able to 같은 경우는 조동사가 아니겠죠? 함께 쓸 수 있죠. 그러니까 will be able to arrive. 통째로 동사 취급해 주시고 나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석 자체는 나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제 시간에 on time 같은 경우는 제 시간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3번. 이번에는 cannot be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요. 루머는 진실일 수 없다. 능력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cannot be 같은 경우는 부정의 추측입니다. 부정의 추측. 아까 must의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이어가 cannot 동사 원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cannot be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맛깔나게 잘 살릴 수 있을까? 뭐뭐 일리가 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cannot be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일리가 없다. 그럼 해석하면 그 루머는 진실일 리가 없어.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자, 84번 가겠습니다. All applicants 모든 지원자들은 must take. 이거는 의무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반드시 entrance exam 입학 시험을 봐야만 한다. must take가 여기서는 의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85번 We have to hand in our report tomorrow. 이번에 must 대신에 have to hand in 이라는 표현으로 동사 취급을 하고 있네요. 우리 have to는 의무일 때 must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추측이 아니고요. 자, 우리는 hand in은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출해야만 돼. 우리의 보고서를 내일. 그러니까 이 have to는 뭘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이때는 의무니까 must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앞에서 개념이 좀 공부가 부족한 친구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익히세요. 아시겠죠? 자, 86번입니다. 이건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You don't have to pay the bill. 당신은 청구서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don't have to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 must의 반이어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른쪽에다 쓸게요. 우리가 don't have to 동사. 자, 또는 need not 동사. 당연히 다 동사 원형 오는 거 아시겠죠? 얘네들이 오게 되면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 must not이랑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이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뭐 하면 안 돼. 이거는 금지 표현입니다. 금지 표현이기 때문에 don't have to가 must의 부정어다. 아니에요. must 뭐뭐 하면 안 되란 뜻은 금지는 must not이고요. don't have to 동사랑 need not 동사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뜻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거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자, 87번 가겠습니다. W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자, 여러분 이 would, tell 합쳐서 동사죠. 이거는 뭡니까? 요청입니다. would는 좀 정중한 요청 표현이 있다라 그랬죠. Could you give us a little more time? 당신은 우리에게 약간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나요? 자, 이 could랑 give 역시 마찬가지로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could는 can보다 더 정중한 요청이라고 했죠. 이때 could 대신에 can을 바꿔 쓰거나 would 대신에 will을 쓴다 그래서 어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뉘앙스가 다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89번. You may stay up until tonight, but you may not stay up past that time. 자, 여기서 may stay up. stay up은 깨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may not stay up. 깨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는 뭡니까? may의 허가의 의미가 있죠. 이거는 뭐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당신은 오늘 9시까지는 깨어 있어도 되지만
당신은 그 시간 지나서 past that time이라는 표현은 그 시간 지나서란 뜻이에요. 그 시간 지나서는 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허가의 의미가 또 있었죠. may의 두 번째 뜻. 90번. We must not use that door.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지입니다. 금지. 우리는 사용하면 안 돼. 저 문을. 이거는 금지 표현이에요. 추측 표현이 아닙니다. 자, 어때요? 뉘앙스 좀 잘 느끼시면서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91번부터 100번까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91번 같은 경우에는 You must be tired after a long trip. 긴 여행 뒤에 너는 틀림없이 피곤하겠구나. 여기서의 must be tired. 일단은 이거는 문장성분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주어동사 보어. 왜냐하면 you가 당신이 피곤함이 틀림없다. 당신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보어거든요. 그런데 이 must be는 강한 추측, 강추라고 쓸게요. 강한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피곤할 거야. 긴 여행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 92번. She must have been in a bad mood. 자, 이것도 문장 성분 분석은 하겠습니다. 그녀는 must have been이 동사고요. in a bad mood 같은 경우는 보어입니다. 자, 이거 왜 보어냐면 그녀가 나쁜 기분 상태거든요. 그래서 in a bad mood는 기분이 나쁜 상태란 뜻이에요. 형용사 보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must have been인데 우리 언제 must have been 언제 쓴다 그랬죠? must have been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강한 추측 표현이에요. 그녀는 틀림없이 나쁜 기분이었을 거야.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강하게 추측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must have pp. 제가 여기다가 조동사 좀 추가 표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필기 잘하세요. 자, 이 may have pp.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may have pp.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었죠?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 must have pp는 과거에 강한 추측이었어요. 그래서 해석이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자, must have pp랑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은 바로 cannot have pp입니다. 이 cannot have pp 같은 경우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가 아니라 뭐뭐였을 리가 없다. 부정의 추측인데 과거에 대한 부정의 추측이 cannot have pp고요. 자, 그 다음 may have pp 했죠?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이게 과거에 대한 후회 표현이에요.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했어야 했다. 그런데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뭐뭐 했어야 했다. 여러분, 이거 정리 제가 따로 해드리는 이유 자체는 이제 이 표현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 설명에 이걸 다 해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너무 배운 게 많다. 좀 뭔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따로 한번 정리 한번 더 했습니다. 잘 필기해 두세요. 자, 그럼 93번으로 다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93번 보면은 She cannot have dated him. 이거는 cannot have pp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죠? 과거에 대한 부정의 추측이죠. 그녀는 그와 데이트를 했을 리가 없어. 했었을 리가 없어.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부정의 추측에 해석이 되는군요. 자, 94번. Your brother may have done well on the test. 이 may have done 같은 경우도 방금 써드렸다시피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의 어떤 형은 아마 잘 했었을 거야. 시험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5번으로 넘어갈게요. You should take a bath before going to bed. 자, should take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게 아니라 어떤 그냥 단순 의무가 아니라 이건 뭔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약간 도덕에 가깝다 그랬죠?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거. 너는 목욕을 해야만 될 것 같아. 자기 전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충고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hould는 뭘로 바꿔서도 괜찮죠? You ought to take a bath before going to bed.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96번.
아까 배웠던 거 드디어 나왔네요. should have studied. should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다는 뜻이었죠. 너는 열심히 공부했어야만 했어. 과거에 대한 후회 표현이죠. 과거에 대한 후회. 실제로는 과거에 공부를 했었다 안 했었다? 안 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더 열심히 했어야 해. 이렇게 과거에 대한 유감 후회 표현이 should have pp였어요. 자, 97번으로 갈까요? You had better not play. 여기까지가 동사가 되겠죠? had better 같은 경우는 충고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게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충고하는 표현으로 had better not play. 이때 not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바로 동사 play 앞에 나왔고요. 자, 98번. used to be. 이거는 과거의 습관이었습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 표현이었죠. 키워드만 적어드릴게요. 그는 예전에 부끄러워하곤 했다. 예전에만 그랬다는 얘기야. 하지만 now he is not. 현재 그는 그렇지 않다. 그는 현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옛날에만 부끄러워하곤 했다. 자, 그 다음 used to 동사랑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be used to ing가 있었죠.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매운 음식을 먹는 데에 익숙하다. 이거는 어디에 익숙한 표현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자, 100번. The tool is used to cut. 이거는 be used라고 하는 동사의 투부정사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be used to 동사는 뭐뭐 하는 데에 이용되다. 해석이 뭐뭐 하는 데에 이용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도구는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서? 과일을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되게 빠르게 구문 분석까지 달려봤는데요. 여러분, 이 조동사는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해석 잘 찾으시고 해석이 까먹었거나 해석을 잘 모르면은 반드시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역시 다음 유닛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